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면접 등 대학별 시험도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 있어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확진자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 몇 명입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31명입니다. 국내 발생 599명이고요. 해외 유입 32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125명이고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545명이고 치명률 1.45%입니다. 확진자 추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 400명으로 잠시 내려갔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 500명대 기록했고 금요일에는 600명대까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잠시 500명대로 내려간 걸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데요. 서울이 25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기 176명입니다. 인천까지 합하면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470명입니다. 전체 74%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이 34명, 경남 15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지역은 7곳이고요. 제주만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별 시험도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많이 있죠?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말까지 대학별 면접과 실기시험 등이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에 대학별 시험을 보는 학생이 약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험생 가족까지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여러 모임을 통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시시험 이후 친구와 지인 모임은 잠시 미루고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설명처럼 생활 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5일 0시 기준 주요 감염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뮤지컬 연습장에서 첫 확진자 이달 초에 나온 이후에 16명이 추가 확진돼서 총 17명 확진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 조사를 하면서 확진자 21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 55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댄스 교습실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 9명이 더 나와서 누적 확진자 249명이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과 댄스 교습실 등 생활 속에서 확진자와 접촉해서 확진되는 사례 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이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해서 코로나19에 걸린 비율이 38%를 넘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정확히 어디서 감염됐는지 몰라서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16%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손 씻기, 또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말이지만 각종 모임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미루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서울과 경기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린 지 2주가 지났는데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내일까지로 예정된 거리 두기 2단계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루 새 신규 환자가 184명 나와 지난 1월 25일 첫 환자가 나온 뒤 가장 많은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팰리스 요양원에서 20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확인돼 검사해보니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양평군 계군면에서도 하루 새 주민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양평군은 가족과 지인들 간의 연쇄 감염으로 확산된 거로 추정된다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파고다타운 관련해 20여 명이 새로 확진됐고 동작구 사우나 관련해서도 1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그 밖에 마포구 교회와 구로구 보험회사, 강서구 댄스 교습학원과 병원 등에서 소규모 추가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지 2주가 돼가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주간 신규 환자는 4,5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신규 환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추가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 관리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PC방과 영화관, 오락실과 멀티방, 학원 등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됩니다. 또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밤새 신규 확진자가 8명 나왔습니다. 12일 연속 이어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은 멈췄지만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3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초연음악실과 반석교회 관련 연쇄 감염입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 2명과 반석교회 관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각각 146명과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무단 이탈을 한 자가격리자도 1명 적발됐습니다. 6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자가격리 예정이었지만 무단 외출한 사실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을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8입니다. 환자 1명이 2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12일 연속 이어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은 멈췄지만 부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이어갑니다. 고위험 시설 밀접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오늘은 교회 600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네,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나온 데 이어 오늘도 관련 확진자 7명이 더 나왔습니다. 조선소는 근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효경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는 어제 오후 5시 이후 8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경남 거제 조선소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들인데요. 해당 조선소에서는 지난 4일 4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처음 확진됐습니다. 최초 확진 근로자는 가족 간 전파입니다. 이후 어제까지 4명, 오늘 7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첫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인 40대와 50대 남성 3명입니다. 또 다른 4명은 어제 첫 확진자와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가운데 2명의 접촉자들입니다. 조선소 관련 근로자와 확진자 가족 등으로 3차 전파가 된 겁니다. 거제시는 최초 확진자가 나온 그제 저녁부터 해당 조선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등 700여 명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경남 진주시의 이통장 연수 관련으로도 추가 확진자 1명 나왔습니다. 진주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진주 이통장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그동안 자가격리를 해오다가 해제하기 전에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의 이통장 제주도 연수 관련 누적 확진자는 경남에서만 67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713명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하던 전남에서 어젯밤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까지 한시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어지는데 연장 여부는 오후에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네, 전남에서 어제 비교적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죠. 광주 전남 상황 전해주시죠. 최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서너 명 수준이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8명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여수에 사무실을 둔 한 업체의 대표가 지난 2일과 3일 전남 여수를 방문했는데 서울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중랑구 36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고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수의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들이 방문한 여수 한 식당의 종업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들의 동선에는 여수의 한 피트니스 클럽이 포함돼 있어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옵니다. 장성 상무대 군인 4명도 자가격리 도중 증상을 보여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나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에서는 수능일인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이른바 100시간 멈춤 행정명령이 오늘로 끝납니다. 확산 추세를 꺾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광주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어제부터 각 대학별로 논술 시험과 면접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대학별 전형을 치르는 수험생이 약 40만 명에 달해서 방역당국이 수능 시험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 서강대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수험생도 방역당국도 모두 걱정일 텐데 오늘 대학별 고사가 치러지고 있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강대학교에서는 어제 자연계에 이어서 오늘 인문계 논술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합격을 위해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험장에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수험생들 제외한 학부모들이나 외부 차량은 모두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고사장에선 입시라는 학생 한 명 발열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학생들 다수가 밀집해 있으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학교는 한 강의실당 30명 안팎으로 입실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와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은 예년과 달리 대기 장소도 없었던 만큼 곧바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마스크를 쓴 채 정문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서강대를 포함해서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 서울시내대학 여러 곳에서 대학별 전형이 시행됩니다. 수험생들이 많게는 오늘 하루에만 4-5곳의 대학을 옮겨 다니면서 실험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음 주말까지 모두 40만 명의 수험생이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수험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도 정부가 마련한 전국 348곳의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학생들이 자가용이나 지자체 등이 마련한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고사장으로 이동하면 별도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수능과 달리 대학별 전형 응시가 어렵습니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수능 성적 통지 전인 오는 22일까지 대학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주변가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곧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등 집중 점검에 돌입합니다. 교육당국은 대입과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선 수험생과 가족이 모임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을 피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가 631명입니다. 연일 500명대, 600명대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처럼 그러면 유행이 계속될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예, 전문가들이 일찍이 가을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혹독하고 길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했는데 현재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사회에 만연이 돼 있고 특히나 격리 치료 환자분들이 이제 7,000명, 8,000명 넘어가면서 특히 중환자 분들이 이제 145명 늘고 네. 중환자 병상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한계에 봉착해서 조만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중환자. 우리가 2, 3월에 대구에서 한때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렇죠. 1,000명, 2,000명의 확진자가 집에서 기다리고 네. 입원을 대기하고 그중에 고령자 중에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응급실에 앰뷸런스 타고 가서 돌아가시는 이런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구 경북 유행 때도 하루 확진자가 뭐 800명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뭐 어떤 게 다른가요? 그때는 지금 뭐 두 종교 집단에서 주로 집단 발생했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나 방역이 쫓아갈 수 있었죠. 이제 지금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생활 전반에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못 쫓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계절적으로 그때는 봄으로 넘어가는 날씨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고 지금 추워지는 상황이라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또 사람들은 실내 모이는 안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각심도 그때는 뭐 정부가 방역 조치를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도 전에 네. 뭐 다들 모이지 않고 주의를 많이 했지만 지금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이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린 지 이제 10여일이 지났는데 이 거리두기 올린 시간이 그러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뒤부터 보통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서울이 254명, 경기도가 184명, 그러니까 수도권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전부터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 8, 9월 때도 올려야 될 때 늦게 올리고 네. 내리지 말아야 할 때 일찍 내려가지고 이거 좀 너무 섣부르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5단계로 개편하면서 상당히 거리두기 조건은 느슨하거든요. 그런데도 올려야 될 때 안 올리고 상당히 지금 쫓아가는 뒤늦게 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 어제 6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제 환자가 아니고 일주일 열흘 전에 감염이 돼서 그렇죠. 잠복기 지나서 증상 나와서 검사 PCR을 해서 PCR 결과가 어제 집계된 그렇죠. 환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631명이 감염이 새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7, 800명, 1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좀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거리두기를 11월 초에 5단계로 이제 세분화를 했단 말이죠. 뭐 1.5단계, 2.5단계 이렇게 나눈 단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이제 11월 7일부로 거리두기 5단계로 해서 경제와 국민의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느슨하게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1단계는 전국 50명이었는데 개편안은 240명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굉장히 느슨한 거리두기 개편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발 기준을 좀 지켜서 정부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기준을 또 안 지켰죠. 우리가 수도권에 이제 2단계 전부 해야 되는데 이제 인천은 제외하거나 네네. 강원도를 전부 1.5단계로 해야 되는데 뭐 영동은 제외하고 영서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했으면 좀 지켜줘야 국민도 납득하기 편하고 우리가 따라가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평가도 있었던 K-방역. 네. 그러니까 뭐 검사하고 이렇게 접촉자를 추적하고 또 격리하는 방식. 이런 K-방역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뭐 대구 경북이나 우리 5, 6월까지는 광범위하게 검사하고 확진자를 찾아서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 또 추적해서 자가 격리하고 잘해왔죠. 그렇지만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방역 요원이나 역학조사의 그 인원은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겨울에 이렇게 폭증할 때는 이미 지금 감염 경로 불명 원인 조사 환자가 아까 16.5%라는데 네네.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 경로 불명 환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명 20% 정도 되나요? 예. 뭐 퍼센트로는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게 중요하지 그 않고. 숫자가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퍼센트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어디서 걸렸는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네. 그 얘기는 역학조사가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 또 그만큼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K방역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하지만 이렇게 폭증할 때는 쫓아갈 수가 없다. 네. 그 얘기죠. 예, 서울시가 그제 오후 뭐 9시에는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마트나 영화관 이렇게 문을 닫자 이렇게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 제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의 이제 모임을 금지하니까 그만큼의 거리두기 효과는 있겠지만 네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낮에 일을 하시고 9시 전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효과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또 풍선 효과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 전에 서둘러서 퇴근하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밀집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다,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 환자 증가세를 꺾는 드라마틱한 감소 효과를 내긴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추가 방역 조치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하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5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을 네. 발표했으면 지금 환자 발생 상황 보면 3단계를 발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기준에 지금 맞으면 3단계로 곧바로 가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해서 해야 풍선 효과도 막을 수 있고 확진자를 급격하게 줄여서 방역 그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 있는 네. 또 단기간에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계속 쫓아가는 시기여서 이걸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우려가 됩니다. 네. 현재 중환자 병상이 이제 급속히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했죠. 우리가 뭐 무증상이나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확충한다든지 네네.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원을 늘려서 수용 가능하지만 중환자 병상은 음압도 돼야 되고 격리도 되고 중환자 의사 간호사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상수거든요.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 증가 추세로 보면 조만간 이제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 못 받고 안 좋은 이후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수고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구 경북의 상황이 재현이 아니라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사회적 또 반향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병상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0일부터 컨테이너 임시 병상 150개를 조만간 이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밝혔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예, 처음인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또 대구 경북 때도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국제 전시장이나 뭐 체육관을 대규모로 지금 겨울철이니까 뭐 특별히 게임이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일시에 뭐 수백 명을 수용하는 임시병원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미국이나 영국, 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의료진이 거기서 운신하기도 어렵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이 상황을 수용해야지 찔끔찔끔해서는 이거 감당 어렵다. 그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된 거, 이렇게 유행한 거가 지금 11개월째인데요. 아직까지 뭐 병상과 또 의료 인력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그동안의 대비가 좀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뭐 전문가들도 이제 이 겨울 대유행 경고했고 아마 뭐 정부도 나름 준비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이 의료계와의 협력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예고된 겨울의 대유행을 대비해서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 이런 확충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현재 네. 지금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걸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뭐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이제 중환자실을 두고 누구를 먼저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이런 논의와 계획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탈리아나 뭐 미국, 영국에서도 중환자가 늘면서 과연 어떤 분을 먼저 그렇죠. 치료하느냐. 우리가 전쟁 그렇죠. 때 군인이 부상당하면 우선 치료하는 병상은 경상입니다. 가볍게 앓은 상처를 입은 병사를 먼저 치료해서 전투에 보내듯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고령자와 뭐 비교적 젊지만 회복 가능한 환자를 먼저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은 중환자 의학 의사와 또 감염 의사 그다음에 윤리학자들이 논의해서 국민들한테 또 알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가겠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그거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이렇게 주변을 보면 마스크 참 잘 착용하고 다니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왜 유행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잘 하고 계신데. 근데 마스크가 그러면 100%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마스크 예방 효과는 이제 80%인데 네. 이제 마스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스크만 잘 쓰면 안전하다가 하는 맹신주의가 있는 것은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산밀 환경에 노출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접해 접촉하는 모임을 있으면 일단 다 가지 마시라. 네. 그것이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손 씻기, 환기 이런 걸 다 모두 함께 했을 때 안전한 거지. 너무 마스크 맹신주의, 마스크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만 잘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아무리 격상을 해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 경각심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사실 좀 지치고 막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유행이 왜 안 잡힐까? 어떤 논의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 부분도 저도 계속 이제 정부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 네. 원보이스로 투명하게 상황이 이렇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방역 조치 자체가 이제 경제와 피로감 때문에 단계는 올리지 않는다. 네.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집에만 계셔라, 뭐 모이지 말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만 계시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고 네. 피로감은 더 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2주 정도 3단계로 강하게 좀 불편함을 다 같이 협력해서 겪고 나서 환자가 줄면 네. 그 다음에 서서히 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강력하게 3단계를 해서 기세를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피해가 적은 방법이고 또 국민들한테 솔직히 그걸 구하면 국민들은 다 납득이 갈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이 환자는 폭증하는데 쫓아가는 식으로 조금씩 뒤늦게 가니까 이것이 더 길게 고통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니까 국민들도 이게 참 쫓아가기 힘든 거죠. 피로감이 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와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한 축은 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민들이 믿고 따라질 때 이 거리두기가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측면에서도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를 보면 가족들과 지인들과 식사는 사실 하잖아요. 네. 늘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도 효과가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 보면은 우리가 소위 뭐 집 밖이 위험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불 밖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집안에서도 뭐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속출하고 있으니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만연돼 있다는 얘기고 이 어떤 집안의 모임도 지금 하셔는 안 됩니다. 예, 집안에서도 어떤 가족 간에 서로 격려도 하고 주의도 주고 쓸데없이 산밀 환경 가시지 말라. 네, 네. 서로 이제 경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겨울을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무사히 지내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개인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백신이 또 나올 것이다. 네. 외국에서 금방 또 오니까 네. 그때 뭐 백신을 맞자 뭐 이런 건데 당장 궁금한 게 국내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접종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어려운 과정 중에 백신이 지금 성공했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아주 한 줄기 빛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남의 호주머니의 돈이고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구매 협약으로 한 회사와 성구매 협약을 했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국민 대상으로 빠르게 가능한 시기를 앞당겨 접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또 적극 나서야 되고 특히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네. 국민들한테도 잘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맞을 것이냐, 백신도.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건인데 가장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백신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가 네.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선구매 발표하고 그리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백신 구매와 접종 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희소식이죠, 분명. 근데 그게 이제 먼 나라 뭐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고 네, 또 내년 초 되면 뭐 일본에서도 시작되고 이러면 상당히 우리는 조바심 곤혹스럽죠. 나죠. 네. 조바심 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물량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전 국민 접종 대상도 아닌 물량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 두세 배의 물량을 확보했거든요. 확보를 많이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인지를 검증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누가 먼저 맞을 것이냐 그것도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또 백신 중에는 초저온 마이너스 70도로 유통해야 되는 백신들은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국민 접종 5천만 명이 적어도 2번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면밀한 백신 접종 그 계획 그걸 뭐 철저히 준비해야지 또 불의의 사고 없이 우리가 코로나19 유행을 종식시키고 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김우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관 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유감 표명이나 정식 조사 요구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이 판사들 정보를 모아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법원행정처에 조사를 촉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이 안건을 회의에서 다룬다면 그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주 후반인 오는 10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가 의결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윤 총장이 검사 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징계위원 지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일 징계위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을 넘으며 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대이동의 여파로 2, 3주 뒤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4일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7,800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대치입니다. 사망자와 하루 입원 환자 수 역시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대이동의 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2, 3주 뒤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The event usually is followed by 2 to 3 weeks later, you see the increase in cases, which puts it right at the cusp before the Christmas holiday, where you're going to have more travel and more congregating. 크리스마스 휴가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What lies ahead for the next few months, it's actually our worst case scenario in terms of overwhelmed hospitals, in terms of the death count.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첫 겨울과 각국의 휴일을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닷새째 신규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섰고 사망을 가늠하게 하는 중증 환자 수도 하루 52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육박하며 코로나 재확산세입니다. 12월 5일 기준
전 세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6,600만여 명, 사망자는 15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확진자 20만 명 이상, 사망자 2천 명 이상. 미국은 연일 코로나19 피해 신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코로나 확진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화면으로 남기며 경고했는데 미국 사회, 특히 지도층의 행태는 왜 미국이 최악의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Y'all show your love for my main man, Mr. Joel Cholo. 재미있는 이야기로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언 루나 씨는 코로나19 확진 때부터 자신의 상태를 화면으로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불길했습니다. I'm in a battle where I know that I won't win. 자꾸 증상들이 나타나고 I shake, my body goes through, convulsions. I can't even taste nothing. 병원에 입원했지만 더 악화됐습니다. Sunday morning, there was a big problem. I couldn't wake up. My heart pressure was very low.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이 화면을 올린 바로 다음 날 루나 씨는 숨졌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캘리포니아는 주지사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발표 직전 마스크 없이 파티에 참석해 즐겼습니다. 위선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열린 젊은 공화당원들의 모금 파티엔 마스크 쓰기도 거리 두기도 없었습니다. What a fool. He and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일간 USA 투데이는 연방 상하원 의원, 장차관, 주지사 등 최고위직 인사 가운데 누가 코로나19 확진자였는지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점으로 80명이 넘습니다. 폭증하는 코로나19 피해에 아무리 자제하라 해도 나 몰라라 하는 이들에겐 딴 세상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국은 코로나19에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신만 기다릴 뿐 손쓸 방법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휴일인 오늘 중서부 지역은 대기가 탁합니다. 어제부터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아졌는데요. 현재 인천과 경기, 충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은 종일 나쁨 단계, 전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턱에 이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그밖에 동해안과 남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에서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연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